일반적으로 가장 학생 수가 오랫동안 많게 유지되는 반은 500반입니다. 가장 학생 수가 적은 반은 300반은 처음 있으니까는 제가 아직 예측 못하겠지만 아마 이 두 반이 학생 수가 제일 적을 겁니다. 뻔한 거죠.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든지 학생 수를 균일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500반인데요. 어떤 학생은 590이라고 600으로 월반했는데 어떤 학생은 580이라고 월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10점 차이 때문이 아니고 상대평가를 한 겁니다. 저희가. 근데 어떤 중에 상대평가도 점수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는 올려주고 얘는 안 올라가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580인데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상대평가한 겁니다. 실적으로. 얘가 제대로 잘 이해해서 580이 나온 건지 이건 우연이었었는지 이걸 다 비교 판단합니다. 어머니들 그랬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정말 그것처럼 알기 쉬운 일이 없거든요. 수업 시간에 표정 보면 금방 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가르쳤는데요. 수업 시간에 표정 딱 보고 있으면 제가 이해하는지 못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전문적으로 세계적인 텍사스 보도를 치는 포커페이스를 구사한다면 모를까. 알고 있는데 계속 그냥 이상하겠습니다. 계속 일부러 강사 헷갈리게 만들려고 그랬으면 그거는 전 모르죠. 근데 워낙 카드를 좋아해서 이걸 상대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제발 왜 쟤는 580을 쟤? 그건 그 학생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기한테 맞지 않는 반에 올라가 있으면요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요? 너무 철학적이고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그냥 상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전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아버님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정말 진짜 궁금하시면 난 정말 왜 그렇게 학생들이 힘들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면 제가 한 문제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샘플을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하실 수 있겠나.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랑 대학교 나오는 사람 못합니다. 서울대 포함. 이렇게요. 과 불문.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랑 대학교 나온 사람은 특별하게 다른 성향이 있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25살 때 미국 갔거든요. 25살 때. 그래서 대학교 3학년 중퇴거든요. 대학교 3년 중퇴.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왜냐면 어머니를 잘 만나서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25살 때 반 정도 취해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이미 스피킹하고 라이팅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나라 때 전에요. 왜냐면 중학교 때부터 하루에 3시간 이상씩 영어를 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잘 만나서. 저희 어머니가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람은 모름지기 영어를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전혀 이해가 없습니다. 제가 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걔는 참 이상하게도 어머니가 뭐라 그러면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못하고 저는 어머니 덕분에 대학교에서 분명히 진짜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half drop 한 상태였는데도 25살을 미국했는데도 영어 교재가 문제가 없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초점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순수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어머니 덕분에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미국에서 10년 동안 학교를 다니고 3개를 다니고 전공을 3번을 받고 2개를 졸업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영어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하는 영어 실력이나 미국에 가기 전에 영어 실력이랑 똑같아요. 미국 가갖고는 그냥 친구 많이 사귀고 그다음에 미국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걸 본 것뿐이지 미국 가서 영어 실력은 전혀 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면 그러기에는 너무나 바쁘거든요. 숙제량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를 잘 못하는 상태에서 미국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하면 영어를 공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될 때 학위 받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25살 이상의 어떤 남자가 술을 마시지 않은데 미국 갔다 왔으면 아마도 영어를 못할 겁니다. 어느 학교에서 박사를 받았든 말았든 간에 이렇습니다. 어렸을 때 했어야 됩니다. 어렸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분들은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이잖아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얘만 있다면요. 예. 지워졌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이 물어보면 그래서 저는 왜 공부하기 시작했는지 말해주긴 하는데 근데 이유가 학생들이 상상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서 되게 지겨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지겨우시겠지만 저는 왜 공부했었는지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인 거죠. 처음에는 생명의 본질이었어요. 생명과 비생명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규명하겠다. 근데 그건 중간에 관심이 없어지고 물질의 본질입니다.
산소를 시계 탁 때리면 질소가 된대요. 정말 진짜로요. 양성대수를 바꿀 수 있답니다. 근데 다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빅뱅 정도에. 맞았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는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틀 밤, 3일 밤을 안 자고 시간을 받아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눈이 막 이렇게 빠질 것 같아도 그런 재미가 없으면 공부를 못한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그래서 물질의 본질을 알아봤자입니다. 왜요? 우주의 물질이 약 1%도 안 되는 나머지 99%가 플라즈마입니다. 겨우 1%도 안 되는 것의 본질에 목을 맨 상태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물어보니까 너 왜 공부하는데? 도대체 갔다 와서 뭐 할 건데? 나와서 뭐 할 건데? 자, 그럼 최악의 된 답을 알려줄게요. 최악의 답입니다. 너는 어느 학교 갈 건데? 적성에 만난 학교예요. 그게 뭐가 적성에 맞는 건데? 몰라요. 졸업하면 뭐 할 건데?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뭔데? 가봐야 알죠. 교육은 좋지 않나요? 살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고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SAT도 물론 중요하고 좋은 대학도 중요하지만 제가 SAT를 가르치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학부모님들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넌 나중에 뭐 할 건지에 대해서 남학생이면 술 한잔 하시더라도 남학생이면 정말 뭐 명품 하나 사주시더라도 제발 대화하셔야 됩니다. 뭘 하고 싶은지. 그게 돼야지만 이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저희한테 이메일이나 전화를 해주시면 한 문제를 해석을 해서 기출문제를 보내드릴게요. 그걸 그 문제를 여러분요 하루에 10시간 넘게 10주 동안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의 심정을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그거를 그렇게 못하겠으니까 맨날 뭐 단어를 외우느니 뭐 하느니 스승 사기치고 있다고 얘기죠. 각종 상당수의 학원이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제가 실제로 말씀드린 거고 40분 초과했는데 저 정도면 굉장히 좋은 기록입니다. 보통 1시간 훨씬 넘게 초과하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릴 거고 이제부터 질문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아이가 네. 작년에 여기 다녔을 거예요 아마. 학생 이름이 뭔가요? 김정민 학생이요. 아, 김정민 학생이요? 네. 네네네네. 빼빼지 하진 않죠. 네, 많은 학생이요. 예, 그 애가 이제 NIU 스터디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아까 스님 말씀에 경영 쪽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어렵기 때문에 우려해서 네. 그쪽으로 이제 뭐 전공을 할 것 같으면 들어가기 쉬운 쪽으로 네. 하셔라 그런 뉘앙스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대학 진학을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NOA로 가가지고 그다음에 스터를 바꾸면 불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그럼 NI로 들어가서 네. 스터디로 네. 전과를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스터로 직접 가는 것보다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SAT 점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되면 스터디로 갈 수 있나요? 근데 GPA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GPA가 4.0 만점에 3.9 그 이상은 3.9 이상일 때 크리티컬 리딩이 한 730 730 정도여야지만 엑스트라커리큘러 액티비티는 다른 게 전혀 문제가 없을 상태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데 다만 그 학교, 그 고등학교의 그 NYU 쪽에서 보는 레퓨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것도 사실상 가중시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 가중시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요. 거기 카운슬러 계셔가지고 지난 5년 동안 어느 대학에 입학했었는지 그 자료를 받으셔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분석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제가 5년 동안 NYU 간 학생이 한 명도 없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 위험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그 학교에 대한 그 GPA 인정하기가 GPA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랑 비교를 했을 때 거예요. 불리한 상황이 있다. 그래서 어머니들 아마 많이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특정한 학교에 아주 굉장히 가까이 있는 고등학교들은 그 고등학교가 큰 문제가 없으면 그 가까이 있는 대학이랑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웬만한 고등학교들은 뭐 전혀 그렇다고 해서 MIT 같은 학교는 안 되지만요. 한 코넬 정도만 되는 학교라면 사실상 웬만하면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코넬 근처에는 가까이 있는 고등학교가 없네요. 그러니까 너무나 한복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20, 30위권 혹은 30위권, 한 40위권에 있는 그런 대학들은요. 다른 고등학교면 절대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입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제가 봤어요. NIU는 스턴하고는 좀 다르게
계속적으로 들어가기 쉬워져서 원래는 아시겠지만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콜롬비아랑 비슷한 학교였었는데 위치도 뭐 같은 지역이고요. 지금은 콜롬비아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MIU는 30위권 가까이로 밀려났어요. 그래서 현재 체감되는 게 심지어 놀라운 일인데 거기 옛날에 졸업한 사람들은 짜증나겠는데 버클리보다 들어가기 쉽고요. 카네기 멜론보다 들어가기 쉽고요. 심지어 와체스하고 비슷합니다. 이 카네기 멜론, 버클리나 와체스가 상대도 안 되는 학교였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뉴욕이라는 시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것이 다 결집되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워낙 콜롬비아는 그 튼튼한 학교이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통계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NIU에 들어가서 하는 게 좋겠다. 혹은 다른 경영대에 들어가서 바꾸는 게 좋겠다. 혹은 다른 대학에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엑스트라 액티비티나 다른 것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대충 뭘 했으면 어떻게 했으면 그래야지만 저희가 판단해 줄 수 있거든요. 또? 네. 지금 학생이 10만 명 올라가서 네. 이제 그전에는 그 북클럽 같은 지난 여름방학에 그런 것보다 이제 SAT 학원 처음 얻으려고 하는 거 같아요. 네네. 근데 아마 뭐 시험을 봐서 400반이나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 네. 다른 선생님이 원장님은 아니라 다른 선생님이 배정되겠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럼 뭐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상담을 이런 거 근데 무조건 상담은 제가 혼자 상담해요. 근데 그런 선생님을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선생님들이 수업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기 때문에 상담까지 하라 그러면은 그 수업을 안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럼 저는 스트레스 안 받냐면 안 받습니다. 어떤 경우에 스트레스를 안 받기 때문에 저는 전혀 상관없어서 제가 상담을 잘 해줍니다. 그리고 그 학생을 직접 안 가르쳤기 때문에 모르지 않겠느냐. 근데 그건 그렇지 않은 게 학생하고 어머니 상담 요청하시면 학생하고 먼저 상담해보고 점수 다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한테 다 여쭤보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지금까지 SAT뿐만 아니고 제가 다른 많은 프로그램도 상담해봤는데 전혀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학교를 입학을 했대요. 네. 고등학교를 이제 공립을 다니다가 네. 사립으로 옮긴 경우거든요. 네. 아이가. 그런 경우는 뭐 페널티나 이런 건 별로 안 받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졸업하는 데가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근데 졸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9학년 때부터 학점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전 공립학교도 중요하죠. 근데 다만 그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의 상대적인 평가가 네. 대학에서 어떨지가 되게 중요해서 만약에 그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가 일반적으로 그러면 훨씬 좋은 학교라면 되게 유리한 거죠. 거기다가 GPA가 유지되거나 더 나아졌다면 학생은 더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GPA가 낮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주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공립이 사립보다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립이지만 천주교 계통의 학교라서 참 잘 관리가 되어서 미국의 IB 정도 학교를 10개 이상 보내는 그런 공립학교도 있고 사립학교는 사립학교인데 좀 이상한 사립학교도 있거든요. 그런 네. 경우에는 분류해줄 수 있죠. 지금 사립은 캐톨릭 쪽으로 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뭐 전혀 문제 없겠네요. 네, 근데 학교를 또 2년 반밖에 안 다니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면 여기서 그 중3을 졸업하고 네. 거기로 갔는데 네. 10학년 2학기부터 시작이 되는 바람에 네. 뭐 2년 반 만에 졸업하는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그 사실도 물론 특이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학점이 정확하게 어떤지 그다음에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걸 종합해 봤을 때 예. 긍정적으로 판단이 된다면 졸업 빨리 하는 것도 좋은 거죠. 예. 학생 능력이 있는 거니까. 한 3.7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근데 그거 3.7이면 그건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닌 게 예. 현재 작년 기준으로 3.5가 넘는 학생 미국 전체 고등학생 60%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학교를 옮기면서 그 한 학년 다운시킬 수 있냐 그래서 다운시키겠다 하고 옮겼는데 네. 그쪽에서 평가를 할 때 얘는 그냥 그대로 보내자 네. 좋은 평가를 받은 거예요. 결론을 그렇게 받아서 지금 뭐 2학년에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 3학년 되기 때문에 그 네. 준비를 하려고 해서 왔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GPA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네. 학교가 만약에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가 관심 있으시면 SAT가 조금 심하게 중요해지겠네요. 아, 좋습니다. 왜냐면 SAT가 유일하게 GPA를 보상할 수 있는 효과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보상 효과를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GPA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이유를 말씀드리면 네. 결국 SAT는 어떤 학생의 생각하는 능력, 통찰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라면 GPA는 성실도를 테스트하는 네. 건데 미국 대학교의 태도입니다. 성실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주 굉장히 지적 능력이 우수하지 않는다. 근데 제가 봐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잊지 마실 게 뭐냐면 미국 대학이 뭘 뽑는 거냐면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 문제 안 일으키고 공부 잘하는 애를 뽑는 거예요. 근데 그 공부 잘할 걸 뽑는 기준에 SAT하고 GPA가 사실은 공존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성실도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제가 봐도 근데 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애들은요 성실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성실할 필요가 있는 요건이 사라지면 걔는 머리가 앞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안 들어 진짜 안 들어가요. 그리고 숙제도 안 돼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걸 봐주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어서 뭐 다시 보충을 해준다든지 선생님과 잘 말하게 되면 뭐 다시 시험 본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미국 대학들은 사실상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이유든 간에 성실도가 떨어지게 되면 아무리 머리가 좋은 학생도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통계를 말씀드리면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학생이 미국 대학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51%를 취업하고 있습니다. 교과학 통계입니다. 근데 이유는 100% 영어 때문입니다. 리딩 때문입니다. 영어 중에서요. 읽는 속도가 너무나 느려가지고 숙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리고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라이팅하고 스피킹도 문제가 됩니다. 근데 주립대학은 라이팅하고 스피킹은 사실상 그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면 너무나 학생이 많아서 주관식으로 시험 보는 경우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선생님이랑 대화할 시간도 별로 없거든요. 근데 사립대학들은 학생 수를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데 주립대학은 한 반에 100명, 200명, 300명, 700명까지 앉아 있어요. 사립대학들은 10명, 15명 되는 그게 학비 차이인 거고 그게 수업의 질적 수준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오해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관리가 참 잘 돼요, 사립대학들은요. 그런데 MIT나 하버드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미국에 이렇게 딱 10몇 개밖에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은 관리만 잘 될 뿐 사실상 주립대학에 비해서는 학교의 질은 떨어집니다. 그것도 왜 그러냐면 사립대학들은 전부 다 학부생을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들입니다. 전부 싹 다요. 근데 주립대학들은 대학원을 위해서 전부 다 리서치를 위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서치 능력이 그 학교의 교수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이는 주립대학들이 훨씬 더 수준이 높죠. 그래서 버클리가 들어가기 어려운 체감으로는 한 20몇 대 하는데 대학원으로 바꾸시면 거의 모든 과에서 3년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학부는 두 학교 가까이 있죠. 스탠포드보다 버클리가 들어가기 쉽지만 대학원은 버클리가 한 수입니다. 스탠포드. 그러니까 버클리를 나와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스탠포드의 교수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 다닐 때만 조금 열받다가 나중에 대학원을 가게 되면 스탠포드하고 버클리는 다시 또 이상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두 학교 가까이 있어서 비교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조금 저기 어려운 학교를 생각하신다면 SAT가 굉장히 중요해지신 경우죠. 안 그러면 가장 어려운 주립대학 4개 있잖아요. 버클리하고 그다음에 UCLA하고 UVA하고 미시간 이 4개 정도가 학생 갈 수 있는 최고의 학교들입니다.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SAT가 잘 안 나오면 그 원서 내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학점이 통합학점이 3.8 이하인 경우는 자 학점이 낮지만 괜찮은 경우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랭킹입니다. 학교에서 전체 랭킹이 10% 안에만 들면 다시 한번 그 싸울만 한데 학교 랭킹이 20% 안에 드는 것 같고는 GPA로는 아무런 장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저는 지금 그 상위인 학교들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요 4개 학교 아까 다시 말씀드린 학교들을 보면은 UCLA, UVA, 버클리, 미시간 이 4개 학교 아래에 있는 학교들은요 거의 100% SAT하고 GPA 성적만 보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위에 있는 학교들은 우연성이 존재합니다. 되게. 우연성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학교는 하버드, 예일, 브라운, 다트머스 이 4개 학교는 도대체 뭘 어떻게 뽑는 건지 아마 자기들 모를 겁니다. 이상한 학생이 들어가고 이상한 학생이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제 미국에는 대학 분류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네. 한국은 잘 알겠지만 네. 뭐 이제 예를 들면 아이가 뭐 다큐멘터리 작가를 하고 싶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철학이나 이런 데를 가야 되는지 아닙니다. 그 다큐멘터리 저널리즘 가야 작가는요. 되는 거지. 아니요. 다큐멘터리 작가 같은 경우는 미국에 그 프로덕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방송하고 영화랑 관계되어서 감독이나 TV를 양성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좋은 학교들 중에서도요. 뭐 그걸로 아주 평판이 좋은 학교는 위스콘신, 그다음에 미시간, 그다음에 카네기 멜론, 그다음에 NYU 이런 학교들입니다. 저 학생 중에 한 명도 지금 카네기 멜론하고 미시간이 돼서
미국 대학을 기다리고 있길래 제가 어머니한테 기다리지 마시라고 했어요. 카네기 멜론이 열수 위에 있는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이 뭘 하고 싶든지 간에 거기에 딱 맞는 전공이 존재하는 특이한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없는 전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우선 여기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 카페에 주소가 딱 나왔잖아요. 그 카페에 가서 팟캐스트 라는 게시판을 들어가 보시면 그걸 보시면 질문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거기다가 댓글로 질문을 거기다 해놓으시면 제가 하루 이틀 금방 답해드리고, 만약에 질문의 내용상 그걸 글로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또 팟캐스트를 또 만들어서 제가 또 올려드릴게요.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있고, 요즘에 인터넷 때문에 학부모님들하고 원거의 의사소통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굉장히 쉽거든요. 그걸 들어보시면 질문하시기 좀 많이 생길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학업 기획사하고 자기 소개서 네. 이거는 시간을 어떻게 자기소개서는 1년 정도 걸리는 게 원칙인데요. 근데 이제 보통 저희한테 방학이 돼가지고 오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2달 동안에 쓸 수는 있습니다. 한 30번 정도 교정학교거든요. 쓸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게 SAT 준비 기간을 겹치게 되면 학생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3, 4월에 저희한테 그걸 문의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때 3월 달에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이메일하고 전화로 학생하고 의사소통을 해서 학생이 조각난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쓸 때는 진짜로 쓰는 게 아니고요. 어떤 아이디어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판단해드립니다.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기소개서에 반드시 있어야 될 3가지 요건입니다. 지금 인터넷에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에 관해서 정말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써놔가지고 저는 정말 볼 때마다 정말 치가 떨리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갈등. 두 번째는 갈등을 해결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가 나타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건 뭐냐면 그건 갈등으로 쓸 수 있다 없다. 그런 해결 방법 미국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거는 그게 아니라도 다른 데서 배울 수 있으니까 안 된다. 이걸 정해주는 겁니다. 학생이 쓰도록만 만드는데도 보통 한 2, 3주가 걸립니다. 자, 이때 참 재밌는 건 갈등 자체는 되게 평이하고 별거 아니라도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독특하다면 그건 쓸 수 있습니다. 자, 재밌는 거예요. 갈등도 되게 평이한 갈등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에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호스트 패밀리랑 관계가 안 좋대요. 아마 다 그럴걸요? 어떤 학생은 영어 때문에 항상 어떤 애들하고 시비가 붙는데요. 그걸 바보 다니고. 그런데 이 학생이 그걸 극복하는 과정이 예상치 못한 어떤 과정이라면 그러면 더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왜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독특한 해결 방법에 관심을 갖고 있냐면 독특하다는 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독특하다는 건 실제로 본인한테 발생했다는 거라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방법도 독특하지 않아요, 별로. 근데 무엇인가를 배웠다는 게 독특하다면 이 학생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굉장히 특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중에 어떤 게 하나만이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도록 구체적이라는 걸 제가 판단했던 거예요. 그리고 문법이랑 표현은 걱정하지 마세요. 한 2, 30분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1년 혹은 6개월, 7개월이 걸리는 거냐면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미국 사람들이 인정하는 내용이 아니냐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조심하실 건 뭐냐면 라이팅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라이팅은 이건 뭐냐면 개인의 성격이나 성향을 파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 대학이. 근데 또 하나는 그냥 영어 실력만 보려고 하는 라이팅들이에요. 이 영어 실력만 보려고 하는 라이팅들은 저한테 의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학생인 경우에 그냥 보내면 10분만 웃어줍니다. 자, 그러면 영어 실력만 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학생의 성향을 보려고 하는 건지 제가 구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모든 사립대학은 후자입니다. 학생의 영어 실력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학생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주립대학 중에서 교회가 어려운 아까 네 대학 있잖아요. 그 학교들은 둘 다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학교를 벗어나면 전부 다 영어 실력을 보려고 합니다. 아주 진짜 보고 있으면 재밌을 정도로 꿈이 돼요. 자, 그러면 버클리 이상의 모든 사립대학들은 전부 다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학교 빼고요. 코넬 빼고요. 코넬 안 봅니다. 자기소개서. 정말요? 코넬은 완전히 100% 시험으로만 가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강한 학교는 어디냐면 코넬이고요. 그 다음에 시카고, 그 다음에 MIT, 그 다음에 캐톨릭입니다. 이 4개 학교는 GPA하고 SAT가 나쁘면 어떤 식으로 못 갑니다. 좋다고요. 감 잡으셨죠? 그 다음에
버클리하고 UVA하고 그다음 미시건하고 UCLA 이 학교들은 영어 실력도 보고 어떤 학생인지도 보려고 하는 거죠. NIU는 영어 실력을 보려고 하는 거죠. 스터는 안 됩니다. NIU 중에서도 근데 이제 몇 개 과가 있는데요. 당연히 이과가 아니고 문과잖아요. 문과 중심의 학교니까. 그 문과 중에서 몇 개 학교, 몇 개 과들은 근데 라이팅이 좀 좋은 게 유리하긴 하지만 아마 그래도 NIU만 하더라도 지금 학교가 나빠져 있어서요. GPA하고 SAT한테는 못 나옵니다. 근데 브라운은 GPA가 나쁘고 SAT가 엉망이어도 라이팅 때문에 들어갈 수도 있는 학교입니다. 운동을 잘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까 제가 2,400명 중에서 만점짜리 7금이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해에 500점도 안 되는 10명이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발표해버렸어요. 그럼 걔네들 뭘 못 뽑은 거야?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탠포드의 어떤 교수가 어떤 학생한테 보낸 편지를 저희가 보고 그걸 잘 이용하는데 자기네는요 어떤 학생을 뽑는 게 아니고요. 자기는 팀을 뽑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요. 얘는 골키퍼예요. 얘는 SAT 성적이 되게 좋아서 들어갔어요. 얘는 일본 포드, 센터포드예요. 얘는 GPA가 굉장히 좋아서 들어갔어요. 얘는요 수비수예요. 얘는 엑스트라커리큘러 중에 하나가 굉장히 독특했어요. 이런 식으로 뽑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육을 딱 끊어놓고 포지션을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스탠포드는. 운동 좋아하는 거 확실히 맞죠? 얘는 GPA가 좋고 SAT가 좋고 얘는 레코멘데이션이 좋고 얘는 라이팅이 좋고 이렇게 쫙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UVA 밑에 있는 주식작들은 저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SAT하고 GPA가 좋은 애가 원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SAT하고 GPA만 갖고 뽑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스탠포드를 왜 저러고 앉아있는 거냐면 그 편지를 했을 때 그 당시입니다. 3년 전인 것 같은데요. 자기가 1,500명 뽑는데 GPA가 4.0이가 2,600명이 지원했답니다. 자기가 교수지만 어떻게 뽑을지 아무런 생각도 안 들었고 자기네 직원들이 3주인가 밤을 제대로 자지 못했답니다. 그냥 한마디로 impressive. 너무 놀랍답니다. 자기는 정말 존경스럽답니다. 떨어진 학생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 학생도 4.0이었거든요. 자기네 학교에서 수사했을 뿐만 아니라 뭐 상이라는 상은 수학과를 지원했는데 다 휩쓸었어요. 인터내셔널 어워드를 10개가 받았어요. 떨어졌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무나 기분 나빠하지 마라. 맨 마지막 부분이 참 재밌었습니다. 간 건너 학교 가라. 버클리요. 거기 가서 좋다. 거기 학교 좋다. 그렇게 끝냈어요. 그래서 누굴 보고 할지 알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입학을 해야 되는 정원의 3배인가를 GPA 4.0이 지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 대신 조심할 건 뭐냐면 그러니까 스탠포드가 그의 GPA가 중요했다는 얘기죠. GPA를 언급했잖아요. 지금 현재.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아니 코넬은요 대놓고 아카데믹스가 나쁘면 못 들어온다고 있습니다. 아카데믹스가 딱 써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학교가 어디가 관심인지에 따라서 자기소개서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도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 그 위에 있는 22건에 있는 사립대학들 다 중요합니다. 그거 보내드리고요. 네. 지금 세션 1이 고추가 있잖아요. 네. 이걸 다 들어야 지금 코스를 끝낼 수 있는 거예요. 네. 세션 1하고 세션 2는 공통점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게 계속 되는데 원투로 나누는 건 뭐냐면 10조가 너무 길어서요. 저희 같은 경우는 8월 10일경에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뭐 9주나 8주만 들으시면 돼요. 그 정도면 웬만큼 수업을 할 수 있는 3주만 해도 감을 잡고 성적이 올라가는 학생들이 있고요. 3년 해도 안 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학생을 첫 주 정도를 보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정해진 어떤 배워야 될 분량이 있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네. 다 못 끝냅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진도를 나가고 있을 뿐 정해진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제가 최고의 기록을 보여드릴게요. 2주를 딱 듣더니 자기 감 잡았대요. 근데 2달 뒤에 와서 선생님 다 받았어요. 800. 근데 그 학생은 나중에 물어봤더니 대원외고 학생이었는데요. 지금 저희 회사 홈페이지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국어를 그렇게 잘한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듣는 순간 다 그냥 그 자체로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그렇지만 그 2달 동안 쉬는 날 단하고 다녔지 그랬더니 안 다녔습니다.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몇 개 문제를 딱 풀고 시험 보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극단적인 예를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이게 3주 만에 학생이 감이 잡힐지 8주 만에 잡힐지 9주에도 안 잡힐지 그건 학생을 보지 않고는 모르는데 다만 일주 정도 있다가 어머니가 요구하시면 제가 이 학생은 얼마나 걸리겠습니다. 이 학생 감이 안 잡히겠습니다. 이 학생 말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 말로 하면 안 되면 어떡하냐고요? 기숙학원을 보내셔야 돼요. 가서 혼자서 살아야 돼요.